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이 계속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어제 뉴스에 이 기사가 뜨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매수 신호다, 저점 신호라는 거를 느꼈고, 여러분들이 그냥 코인 투자하시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 퍼드와 마운트 곡스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는 저점 매수 신호다.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퍼드가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최근에 또 언제 빠졌습니까? 최근에 24K까지 눌렸을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SEC가 바이낸스 기소했다 라는 퍼드 터지고 저점 찍고 귀신같이 여기서 기관들 다 매집하고 가격 끌어올려서 비트코인 올해 신고가 갱신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또 하락했을 때 바이낸스 내부 임원 관련 퍼드 터지고 나서 저점 찍고 반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십시오. 코인 시장에서 바이낸스 퍼드와 마운트 곡스 퍼드는 저점 신호다. 이때는 무조건 그냥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개미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 내보셔도 된다. 그리고 창펑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y want to buy cheap. 그들이 누굴까? 왜 미국 월가 세력들은 6월 들어서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할 것 없이 지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까?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절대 쉽게 상승장에 개미들을 데려가지 않고 이 상승장 초입 구간에도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계속해서 바이낸스 퍼드부터 마운트 곡스 퍼드도 지속적으로 내면서 투심이 약한 중심이 안 잡혀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서 본인들이 다 흡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매달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낸스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에 비트코인 또 헐값에 던져버릴 때 이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싸게 던진 30K에 던진 이 헐값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미들을 최대한 털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고, 개미들이 계속 따라붙으면 계속해서 털 겁니다. 그렇기에 올해도 언제입니까? 7월 6일날 지난주에 비트코인 올해 신고가 갱신했을 때 바로 바이낸스 퍼드 터트리면서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개미 털렸다 싶으니까 이제 가격도 올린다. 이런 움직임에, 이런 단기적인 등락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면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단기적인 퍼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항상 본질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도 답안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점에 나오는 바이낸스 퍼드로 개미 털고 다시 올리려는 모습이다. 금일 종가로 30.4K 위에서만 마감하면 중순부터 다시 긍정적인 차트 보인다 라고 말하자마자 정확하게 디센딩 상단 돌파하고 30.4K 여기서 리테스트 지지 받아주니까 다시 올려줍니다. 지금 30.6K까지 지금 다시 올려주는 모습. 심지어 오늘 저녁에 CPI 발표를 앞두고 일단 비트코인이 선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잘 지켜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미디어나 언론에 나오는 퍼드와는 다르게 지금 고래들을 뭐하고 있냐, 1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고래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개미들이 퍼드의 물량을 던지고 손절하고 떠날 때마다 계속 물량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진정한 고래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약보합하면서 내려갈 때 그들은 오히려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흐름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 투자의 목적을 계속 바꾸실 필요가 없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명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기관들처럼 사면 됩니다. 떨어졌을 때 용기 내서 사면 된다. 근데 이게 본능을 역행하는 사고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뭐 오늘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큰 방향성을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중심을 잡고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짜고 치는 고수도 있다. 지금 월가는 SEC와 짜고 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쇼를 하고 있다. 굉장히 재밌는 게 CBOE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이런 대형 기관인데, 코인베이스, 심지어 SEC가 지금 증권법 소송을 다루고 있는 코인베이스를 5개의 현물 ETF 감시 공유 동의 관계로 현물 ETF를 재신청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SEC가 이번에 블랙록 현물 ETF 거절하고 CBOE 현물 ETF도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답안지 중에 감시 공유 동의 관계 정확하게 지정해서 오면은 우리가 승인시켜줄게. 근데 재밌는 게 블랙록도 그렇고 CBOE도 그렇고 하필 코인베이스를 지정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CBOE가 지금 SEC, 어떻게 보면 CBOE와 SEC는 미국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어떻게 보면 같은 편입니다. 근데 심지어 CBOE가 SEC에 지금 SEC와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동의 관계 수립으로 5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SEC가 한 번에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는데 받아주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제시한 겁니다. 감시 공유 동의 정확하게 수립해가지고 와.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줄게. 근데 코인베이스를 선택해.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베이스와 SEC가 여러분들 적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다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블랙록도 누구를 감시 공유 파트너로 지정했냐? 바로 코인베이스로 지정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 굉장히 소름 돋는 사실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SEC가 증권법으로 코인베이스를 소송하고 나서 코인베이스 주식 60% 상승을 했습니다. SEC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 제기한 이후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거의 50%가 증가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증권법 소송을 제기하면은 50%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왜 코인베이스는 오를까? 결국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서 이미 이들은 한 편이고 월가와 SEC,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입니다. 근데 이들이 쇼를 하고 대중들을 농간하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식으로 SEC가 쇼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 그게 지금 미국의 블록록과 코인베이스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번 주에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SEC 게리 겐슬러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핵심 기관 피델리티 아크, 바네크 블랙록 같이 회의를 한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이들이 뭡니까? 다 개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통 속이고 이제 게리 겐슬러가 여기 분명히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충족해서 와. 그러면 내가 통과시켜줄게. 바로 그냥 얘네들 다 자기 친구들이 신청한다고 승인시켜주면은 뭔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무색해지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싹 다 거절했는데 갑자기 이런 대형 기관들이 신청하니까 바로 받아주면 그림이 좀 웃깁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명분을 만들어 놓고 답안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알려주고 이 패드를 뻔히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만 SEC가 얘기해준 대로 제출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시간 문제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이 투자 코어에 깊게 박아 놓으시면 이런 뭐 마운트국스 퍼드나 바이낸스 퍼드 매번 늘 있는 일 이런 거에 뒤통수를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월가 SEC가 이런 움직임을 함과 동시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까지 공개를 하면서 크립토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정치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월가 SEC 이런 금융권과 이런 정치권이 원하는 게 뭐냐? 크립토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겼던 이 패권을 지금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가져오려는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방향성이 갈지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표지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휘둘릴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되고, 심지어 미국의 재무자문역 30조 달러를 관리하는 이 재무자문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암호화폐도 정식 투자 자산으로, 자산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게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은퇴한 베이비 부머와 재무자문역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동성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만 비트코인을 본인들 노후 준비 자산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큰 흐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세계 중앙은행 93%가 지금 CBDC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 CBDC가 어떤 기술입니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결국에 전부 다 이동하는 것이고, 이 화폐도 이제 향후에는 이 디지털 화폐 CBDC로 다 변화해 갈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CBDC가 생기면 뭐 비트코인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예 다른 부분이다. 어쨌든 CBDC가 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인 암호화폐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달러 있다고 해서 금이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둘 다 공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CBDC는 어떻게 보면 화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고,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금의 역할, 이런 전통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다. 어쨌든 간에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향후 미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1BTC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지갑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본인 포트폴리오에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격에 상관없이, 가격은 빠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크고,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결국에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이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게 되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반감기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월가 기관들부터 중국, 홍콩 전 세계가 지금 크립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공급량이 뚝 하고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가격 어떻게 될까? 가격 내려갈까? 내려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경제 공부하시고 크립토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방향성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우리가 조금 보자면, 장기 홀더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초부터 작년 FTX 사태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부터는 축적의 구간이다. 계속해서 비트 매집하면서 장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점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장기 보유하려고 꾹 소나기에 쥐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하방 경직성은 강해지고, 반면에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도 이미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알려주고 있고,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량에서 수익권인 비율과 손실권인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보통 이 수익권인 비율과 손실권인 비율의 이격이 최대로 벌어졌을 때가 보통 이런 식으로 고점이었다. 과거 이런 식으로 고점일 때도 이익 구간인 홀더들과 손실 구간의 이격이 굉장히 넓어졌을 때가 고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일단 최저점 바닥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격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수치는 과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최저점 바닥은 지나갔고 상승장에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이 이격이 더 크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큰 추세 방향성은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상승 추세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파동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 그릴 때마다 자꾸 털려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질 때 말씀드렸던 바이낸스 퍼드나 마운트콕스 퍼드 터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수량 모아 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지금 머스타시가 또 패턴을 얘기해 줬는데, 현재 지금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은 20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머스타시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강세장마다 20월 이동평균선을 월봉이 이런 식으로 상방 돌파를 했을 때 신고가를 갱신했다. 과거 2011년도 그렇고 2015년도 2019년 불장 때도 상방 돌파하고 나서 이선 리테스트하고 신고가 갱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봉이 이 20월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돌파를 했다. 이 과거 패턴과 똑같은 프랙탈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충분히 대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다.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 반감기까지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비트코인을 들고 여러분들이 졸업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사람들이 고점에 너도 나도 기관들도 고래들도 물량을 던질 때, 그때 뒤늦게 참가해서 거품이 낀 가격에 던진 비트코인을 뒤늦게 사시고 강제 퇴학당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다. 근데 아직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오르려고 비트코인 투자했냐? 내년에 신고가 갱신하고 반감기 맞이해서 100K까지 갔을 때 그 목표를 우리가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인 CPI가 있습니다. CPI 대해서도 매크로적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단 예측치가 이전 수치 대비해서 0.9% 굉장히 큰 폭으로 낮게 나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시장은 물가가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게 지난달 6월의 데이터를 오늘 발표하는 건데, 지금 3.1%로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물가는 많이 잡힐 것이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인가 하회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예측치를 많이 하회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물가가 지금 잘 잡히고 있다. 물가가 잘 잡힌다라는 거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당연히 호재다. 지금 연준이 작년부터 계속 금리 인상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물가 하나 잡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긴축하고 계속해서 유동성 줄여놨던 건데, 물가 잘 잡힌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상회한다 그래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측치 부합하거나 하회를 해서 확실하게 지금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거에 마침표를 딱 찍고 증명해버린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안 그래도 최근 디센딩 상단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상승해준 만큼 충분히 다시 한번 31K까지 시도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일단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지금까지 CPI가 왜
쉽게 잡히지 않았냐? 바로 주거비였습니다. 그래서 CPI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가 무려 3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백분율로 따지면 3분의 1이 이 주거비에 CPI 수치가 달려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이미 이 빨간색 주거 렌트비,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미 꺾인 지 오래됐다. 이미 꺾인 지 오래됐고, 이 주거비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꼭대기를 찍고 이런 식으로 변곡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임대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후행해서 이 주거비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거비 수치가 조금 더 내려가고 이 임대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내려와준다 라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는 작년 6월 수치를 봐야 된다. 작년 6월 수치를 보면은 임대비가 이 수준에서 지금 이만큼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임대비가 잡혔다라는 것이고, 과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와준 만큼 이 정도의 예를 들어 주거비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큰 변동폭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3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지금 잘 잡혀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CPI도 충분히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가가 이렇게 예측치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다시 상방 바라봐도 된다. 그 기나긴 언제부터였습니까? 6월 말부터 지속됐던 박스권 상단 돌파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 충분히 이번 주에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CPI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트레이딩과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앞으로 이런 고급 크립토 인사이드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무한하게 제가 비트캐쳐 채널에 마구마구 공급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투자 정보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팀 텔레그램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누구나 다 무료 입장하셔가지고 투자 인사이트부터 더 자세한 디테일한 투자 전략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